안녕하세요. 우리는 앞 시간에 지적도상 맹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맹지 중 건축법상 맹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책자는 필자가 최근에 출판한 책자입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맹지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그림에서 보면 도로에 접해 있어서 맹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ABC의 토지는 상황에 따라서 맹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모든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모두 맹지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BC가 접한 도로가 일반 도로라면 맹지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맹지가 됩니다. 만약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면에 일반 도로가 있다면 A, C는 맹지가 아니고 B만 맹지입니다. 물론 지적도로만 보면 A, B, C 모두 맹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입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도로와 같이 일반 도로가 없다면 A, B, C 모두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크게 법정도로와 지정도로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 즉 국계법이라고 약칭하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기타 관계 법령에 관한 도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정도로는 건축허가권자, 즉 시장 군수가 이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데 앞 시간에 말씀드린 건축법상 도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에게 나는 이렇게 건축을 하려는데 진출인로, 즉 도로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신청인이 신청한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적법하다면 그쪽으로 도로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정한 도로가 지정도로, 즉 건축법상 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법상 도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타인 소유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피해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행정 길라잡이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 즉 시장 군수가 이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추후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부 토지를 낙찰받았다면 A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로 1은 소유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B나 가부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도로 1의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이 없이도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0년 2월 27일 선고 89누 7016 판결에서는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 주민들이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토지 부분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 토지를 마을 사람들이 다니게 할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겠다 하면 극구 포장을 못하게 말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영영 내 소유가 아니라 도로로 되어버린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축 행정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예시로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라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앞 시간에 설명한 지적도상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조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토지가 소지하는 각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제방이나 공원 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주지만은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나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은 누구나 쉽게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검색에서 의정부시 건축조례를 치면은 의정부시 건축조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건축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크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두 4.8 판결에 의하면은 건축 행정 길라잡이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래의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맹지 소유자 을은 A 부분을 가백의 진입로로 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A 부분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을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을 소유 토지는 경매에 나와서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을 받은 다음 병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행정기관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자 갑은 을에게만 A 부분을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의를 했을 뿐 병에게는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다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청구를 한 것입니다. 결론은 을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행정기관이 갑의 동의하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비록 을의 토지가 경매가 되어 병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으므로 도로, 즉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면서 누군가 그 토지에 건축허가를 낸 사실이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그 물건이 맹지라도 건축허가를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자가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듯 평범한 경매 물건은 응찰자가 많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물건, 즉 경매 사이트에서는 맹지라고 나오겠지만은 이런 물건을 보고 분석을 할 수만 있다면 대박일 겁니다. 자,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서는 기초반과 특수반 경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은 경매의 기초부터, 특수반은 필자가 저술한 4권의 책자, 즉 맹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책자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개발관련법상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